좀 전에 대부분의 쇼핑몰은 어떤 설정이 있다라고 했냐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우측 화면에다가 우커머스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커머스의 상점의 세팅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팔지, 그리고 통화는 뭐로 할지, 여기에서 원화로 할지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원화 표시가 왼쪽에 나오게 할지 오른쪽에 나오게 할지 있고, 만약에 뒤로 나오게 하겠다면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고, 천 단위 구분을 콤마로 하고 소수점 몇 자리까지 나오게 할지도 고를 수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세팅하는 게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 원화하고 뒤에 오른쪽이라고 했잖아요. 숫자의 오른쪽에 얘가 있다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바뀌게끔 둬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겠다고요. 여기에 있는 코드가 여기에 설정한 대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거의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저런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HTML로 이걸 짜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텍스트로 가져오면 여기에는 아까 달러 사인까지 다 있다고요. 그러면 달러 사인에서 일부만 빼고 순수하게 코스트의 넘버만 나오게끔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여기에 이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라고요. 얘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 쉬핑 코스트는 얘의 텍스트를 가져올 필요가 없네요.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얘는 어차피 쉬핑 코스트 불려인 걸 가져오는 거니까 얘는 텍스트를 쓰는 게 맞고요. 여기에 59를 가져올 거고, 그거랑 뭘 더 할 거예요? 토탈 프라이스, 여기에서 각각 곱한 거, 이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토탈 프라이스를 누구한테 넣어줄 겁니까? 얘한테 넣어줄 거라고요. 그러면 얘가 누군지 선택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를 카트에 보면 걔가 누구예요? 토탈 프라이스의 프라이스입니다. 스크립트에 와서 토탈 프라이스의 프라이스가 타겟 변수 잡았고, 이거랑 더해서 최종 토탈 프라이스가 여기에 얘랑 쉬핑 코스트랑 더해서 변수명 토탈 그랜드 토탈이라고 할게요. 그랜드 토탈은 누구랑 더해서 토탈 프라이스랑 누구랑 더해서 쉬핑 코스트랑 더한 거를 넣어주겠다고요. 쉬핑 코스트는 아직 텍스트로 들어올 거예요. 저거 이제 작업을 좀 하고요. 자, 변수들은 이렇게 잡아봤고요. 쉬핑 코스트가 지금 콘솔로 찍어보면 이 상태에서 콘솔 로그 해서 쉬핑 코스트를 찍어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고 F12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저기에서 순수하게 숫자는 이 부분만 순수하게 숫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달러 사인을 빼야 돼요. 그리고 또 뭐도 빼야 되냐면 공백도 빼야 됩니다. 달러 사인과 공백을 빼래요. 달러 사인 옆에 공백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없애겠다고요. 자, 여기 지금 이게 문자열이에요. 이 문자열에서 여기에서 없애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문자열에서 값을 바꾸는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 replace가 있었어요.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고요. replace A, B가 있었습니다. A replace A, B 하면 A라는 문자열에서 B, C라고 바꿀게. B, C A라는 문자열에서 A라는 요소의 문자열에서 B라는 값을 C로 바꾸는 거였어요.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자바스크립트에서 replace가 어떻게 작동을 하나 W3 스쿨스에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SCHOL 구글 자바스크립트에서 replace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자고요.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자, 문자열 visit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글씨를 뭐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W3 스쿨스로 바꾸고 싶은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우리는 뭘 바꾸고 싶은 겁니까? 앞에 달러 사인 빈칸을 아예 빈칸으로, 아예 없는 걸로 바꾸겠다고요. 이걸로 써볼게요.
자, replace BC라고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A는 누굽니까? A replace BC 하면 바꾼다잖아요. 예, A가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이게 뒤에 붙을까? 한번 써볼게요. replace 하고 $사인하고 빈칸까지를 콤마 빈칸 그냥 이렇게 빈칸으로 바꿔봤어요. 그러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고 여기 shipping cost를 콘솔에 찍어본 게 있으니까 값이 뭐로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습니까? 공백 하나도 없이 59.99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됐어요? 자, 문제는 지금 얘가 타입이 문자열이에요. 점까지 돼 있지만 문자열이라고요.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만약 더하기 하면 뒤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1이라고 하면 60이 되면 얘가 숫자로 들어오는 거고 뒤에 2라고 붙으면 얘가 문자로 인식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1 했을 때 60이 나오면 얘는 숫자, 60이 아니라 001 다음에 1이라고 붙어 나오면 앞에 있는 걸 문자로 인식을 한 거라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숫자로 인식한 게 아니라 문자로 인식했다고요. 이 앞에다가 1이라는 걸 그냥 붙였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숫자로 바뀌어야 되겠다고요. 이거 통째로가 숫자로 바뀌어야 돼요. 숫자로 변환하는 건 뭐였냐면, 자, 이거 통째로 지금 복사할 겁니다. 얘 통째로를 복사할 거라고요. 복사 parse 정수로 변환해 라고 해서 이 괄호 안에 들어옵니다. parse int 해서 좀 전에 복사한 게 괄호 안에 들어온다고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숫자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 1 하면 60이 나온다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걸 정수로 바꿔 라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shipping cost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parse int라는 거 안에, 여기 안에 아까 확인했던 이 부분을 넣어준다고요. 됐어요. 가로가 난무하니까 이거 그냥 쭉 이어서 쓰고 있으면 반드시 오류 날 거예요. 위에서 쓰고 있지 말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숫자로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나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아까 calculate total이 할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은 언제 나온답니까? 열리자마자. 그럼 열리자마자는 이 함수가 한번 작동하면 된다는 얘기죠? 열리자마자는 그냥 이 함수가 한번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요. 열리자마자 계산하기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열리자마자는 함수 한번 실행해 라고 했다고요. 됐나요? 또 언제 이 함수가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냐면 수량이 바뀌면 이래요. 수량이 바뀌면은 누가 바뀌냐면 얘가 select 메뉴라고요. 이 select 메뉴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이에요. 이 select 메뉴는 검사를 해보면 id로 아마 돼 있죠? quantity가 바뀌면 할 일입니다. 여기 됐어요? id quantity가 바뀌면 할 일, 또는 input이 바뀌면 할 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값이 바뀌면 id라고 하면 이거 하나만 인식될 수 있으니까 저는 누구 안에 클래스명 quantity 안에 input의 값이 바뀌면 할 일이라고 쓰겠다고요. 자, 수량이 바뀌면을 클래스명 quantity 안에 input에 뭐가 바뀌면 얘의 값이 바뀌면 change 되면 할 일 안에다가 함수명 뭐가 들어온다고? 얘가 들어온다고. 이건 나중에 이제 보고 줄이긴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줄일 수도 있냐면 change 되면 할 일이 이 할 일이야 라는 건 이건 줄여서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값이 바뀌면 할 일이 함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라고요. 값이 바뀌면 함수 이걸 해, 그 함수가 이거야 라고 하면 말을 지금 두 번씩이나 중언부언한 거라고요. 똑같은 말을 또 한 거라고. 값이 바뀌면 할 일은
그 할 일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나 값이 바뀌면 이걸 바로 해 라고 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얘가 뭐로 바뀌어도 된다고,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건 수량이 바뀌면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누굴 클릭해도 바뀐대요. 예, X를 버튼 클릭을 해도 바뀐대요. 지금 핵심은 아직 작성 안 하고 주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누군데 검색을 해보면 리스트 안에 클래스명 카트의 아이템의 DEL을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위에 변수로 잡아서 가주면 더 편하겠지? 변수 delete 아이템 del btn 이라고 합시다. 클래스명 카트 del 어디 안에 있는, 그래도 한번 물고 들어올게요. 카트 리스트 안에 여기 변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find라고 하면 더 빨리 찾겠네. 그죠? 클래스명 뭐라고요? 클래스명이 어디 갔어 에라이? 포맷 컨텐트 안에 검색할 걸. 닫기 버튼이 카트의 아이템의 del 이라고요. 이게 아이템의 delete의 버튼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는 걸 또 쓰면 되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할 일에서 누굴 클릭하면 아이템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쓰려고 했더니 아까하고 똑같이 여기에다가 뭐가 바로 들어와도 된다고, 이 함수명이 바로 들어와도 된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핵심인 누구? 예, calculate의 total만 이제 작업하면 돼요. 그죠? 일단은 지금 여기 값이 바뀌면 delete 하면, 그러면 이 함수가 작동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이치는 아무것도 안 적었고요. 간단하게 콘솔에다가 한번 이 함수가 작동을 하는지 보자고요. 메시지만 띄워볼 거예요. 함수 작동됨이라는 메시지만 띄워볼까 합니다. 이 세 개의 상황에서 저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콘솔에 얘가 찍히는지 보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쓴 건 에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콘솔. 자, 열자마자 지금 누가 작동한 거예요? 얘가 작동을 한 겁니다. 열자마자 얘가 작동을 해서 이 함수가 작동을 해서 콘솔에 함수 작동됨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누굴 클릭하면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수량이 바뀌면 작동하고 있어요. 수량이 바뀌면 작동. 그리고 또 누굴 클릭하면 요 X를 클릭하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케이스에서 다 이 함수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얘가 할 일을 여기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가 콘솔에서 잘 작동하는 건 확인했으니까 지우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그 전에 주변부터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X를 클릭하면 이게 사라지게 할 거예요. 자,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고요. 달라요. 안 보이게는 우리가 jQuery에서 뭘 할 수 있죠? 하이드잖아요. 그건 안 보일 뿐이지 HTML 태그는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릴 거라고요. HTML 태그가 없었던 거로만 할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누굽니까?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 지금 이 함수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클릭한 걸 지우고 얘 함수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펑션이 있어야 되겠네. 펑션 하고 기본적으로 누구? X를 클릭하면 얘 부모가 li입니다. 그 li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jQuery에서 요소를 지우는 건 뭐가 있냐면 remove가 있습니다. remove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도 jQuery에서 remove 해볼게요. remove 지우자 remove W3 schools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확인을 하고 오자고요. 그러면 jQuery remove element 해서 W3 schools,에 이제 있고요. 자, try yourself 볼게요. 태그를 보시면 지금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이 있죠. 이 버튼을
리무브해서 누굴 지운답니까? div의 엘리먼트 자체를 지워버린대요. div가 지금 얘란 말이에요. 얘 자체를 지우겠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누굴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라질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걸 확인하려면 여기에서 검사를 해봐요. 검사. 요 div가 검사를 했을 때 이 div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누굴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해보면 태그에서 아예 걔가 사라진다고요. 디스플레이 난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라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그냥 리무브 하면 된대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코드로 와서 우리가 누구를 클릭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면 얘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카트에서 보면 지금 누굴 클릭한다고요? 디앱에 살짝 접어보면 li 안에서 얘를 클릭을 하는 거라고요. 얘를 클릭하면 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얘의 부모 중에 li, 얘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면 클릭한 걸 this로 받고 걔 부모인 li를 찾아서 걔를 remove 해야 되겠다고요. 얘가 클릭한 거에 부모 타겟을 만들어 볼게요. 타겟 parent 변수명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굳이? parent의 리스트, parent의 아이템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클릭한 걸 this로 받고 얘 부모 parent에서 이렇게 parent만 하면 얘 부모예요. 만약에 parent의 parent 중에 우리가 찾고 싶은 li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라고 바꿀 수도 있냐면 closest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closest 중에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바로 위 직속 부모는 parent라고 하고 가까운 부모 중에 li라고 하면 closest라고 쓴다고요. 근데 저는 바로 위에 부모니까 그냥 parent라고 하겠다고요. parent. HTML을 치면 지금 얘의 직속 부모는 li라고요. 이해됐습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얘의 직속 부모인 li를 선택을 해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우겠다고요. 그냥 변수 안 만들어도 되겠네. 여기에서 그냥 remove 하겠다고요. 자, 아이템의 delete에 btn을 클릭을 하면 클릭한 거에 부모 li를 찾아서 걔가 지워지나 보자고요. 여기를 이제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클릭을 해봅니다. 어떻게 돼요? 빠졌죠? 밑에 있는 게 빠진 게 아니에요. 얘가 빠져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사라지고 있다고요. 검사해보면 리무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리무브를 했기 때문에 li가 하나만 남아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저 li 안에 가격과 수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calculate의 함수가 작동한다고요. 하면 당연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상황은 다 됐고 이제 클릭하면 사라지고 있고 이제 이 함수가 작동을 할 거라고요. 이 함수가 할 일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단가랑 개수랑 곱해야 된대요. 자, 기본 개수가 나오게 좀 할게요. HTML 좀 뜯어 고쳐야 되겠습니다. HTML의 인풋 좀 볼게요. HTML에서 여기 기본 밸류가 없어요. 기본 밸류를 일단 1로 시작할게요. 밸류 1 다 넣어주세요. 퀀터티 안에 인풋 안에는 다 밸류가 기본적으로 1입니다. 1로 시작을 하겠다고요. 미니멈이라고 지정을 했지만 일단 클릭했을 때는 아무것도 열자마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예, 기본값을 1로 지정을 하겠다고요. li들마다 퀀터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더, 4개 다 밸류를 1로 지정을 해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다 1111 다 나오고 있다고요. 이 상태여야지 우리가 산수를 할 수 있겠다고요. 토탈, calculate의 토탈이라는 게 작동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고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1111 나왔어요. 자, 누구랑 누구랑 곱한다라면 얘의 단가랑 곱한대요. 그러면 각각의 단가를 변수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변수명 유닛 프라이스 단가. 지금 여기에 이 카트 리스트가 누구냐면 HTML에서 이 LI입니다. LI 안에서 누구 카트를 보면 지금 LI들마다 할 일 하고 있다고요. LI마다 할 일에서 카트의 리스트 인포에서 얘가 유닛 프라이스예요. 그러면 불러오기 편하게 여기에다가 클래스명 좀 넣을게요. 유닛 프라이스. 유닛 프라이스라고 클래스명을 넣겠습니다. H5들마다 유닛 프라이스라고 넣어주세요. 다 LI마다 다 넣어주십니다. 네 군데 다 LI마다 H5에다가 유닛 프라이스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카트 리스트 안에 클래스명 누구 유닛 프라이스의 요 값을 마찬가지 아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인 빼고 공백 빼고 얘를 숫자로 바꿔 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유닛 프라이스 볼게요. 각각의 유닛 프라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shipping 프라이스야 한번 고정값이니까 안 바뀌니까 여기에서 불러와도 되지만 얘들 리스트의 이 가격들은 이게 다 똑같을 리가 없다고요. 지금 우리가 복사해서 똑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유닛 프라이스는 어떻게 지금 each는 각각의 리스트는 this로 받아온다고요. this 안에서 find에서 클래스명 누구 유닛 프라이스를 찾아와야 되겠다고요. 유닛 프라이스 얘의 내용을 가져오면 이 내용이 아까와 마찬가지 shipping price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문자로 들어온다고요. 이걸 숫자로 바꿔야죠. 얘를 숫자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위에 우리가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 얘 그대로 복사했어요. 됐나요? 위에 parse int에서 shipping price를 $사인 빼고 숫자로 바꿨던 그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일단은 얘 주석 처리하고 여기에 다시 붙여볼게요. 자, 우린 누구? 여기까지가 텍스트까지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텍스트까지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고하기 편하게 가져오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십니다. 여기까지가 누굽니까? 안에 $사인하고 공백이 있고 걔를 가져오고 걔의 replace를 이용해서 $사인과 공백이 있는 걸 없애버렸고 이러면 얘가 어쨌든 이 안에 들어온 게 뭐가 돼? 문자가 되니까 걔를 정수로 바꾸자 해서 parse int 썼습니다. 이것도 마저 확인해 볼까요? 콘솔 로그 유닛 프라이스에는 값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할게요. 각각 다 $89인데 HTML에 가서 달러 좀 바꿉시다. 유닛 프라이스가 각각 다르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HTML에 가서 단가 좀 바꿀게요. 하나는 89, 하나는 뭐 95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음대로 바꾸세요. 전 100, 50 해서 유닛 프라이스를 각각 좀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다고요. 89, 95, 100에 50. 그럼 콘솔에 이 값이 찍히고 있어야 된다고요. 콘솔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4개가 찍히고 있어야 된다고요. 확인됐습니까? 89, 95, 100에 50 해서 가져왔어요. 스크립트 다시 봅니다. 미션 단가 나왔잖아요. 단가 나왔잖아. 지금 단가 나왔고 개수 알아내시고요. 네. 단가에 뭘 곱해? 개수를 곱한 거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얘를 어디에 넣어줘야 됩니까? 여기 토탈 프라이스에다가 저장해야 된다고요. 변수명 토탈 프라이스에 여기에 단가랑 개수랑 곱한 걸
여기에다가 더해줘야 된다고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단순히 더하시면 되는 게 아닙니다. 토탈 프라이스는 지금 0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자, 얘랑 곱했어요. 89죠. 그죠? 이 이치, 얘 li에 이치를 걸었다고요. 요거 첫 번째 것만 돌아가면 토탈 프라이스에는 값이 뭐가 저장돼 있어야 돼? 89. 얘가 디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왔어요. 그러면 토탈 프라이스에는 몇이 저장돼 있어야 됩니까? 얘랑 더한 거. 그게 저장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토탈 프라이스의 값이 바뀌도록 작성을 하시고 다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토탈 프라이스랑 누구랑 더해서 아까 여기 그랜드 토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랜드 토탈의 값을 여기에 값을 어디에 넣어줘요? 어디에 넣어준다고요?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였어요? 아까 변수명 잡았잖아요. 값을 누구의 내용으로 넣어준다고? 저 위에 얘입니다. 타겟의 토탈이라는 녀석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내용으로 넣어준다고요. 내용으로 교체한다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나온 거 아니고요. 값을 계속할 때, 이치할 때마다 값을 갱신하는 방법은 우리가 써먹은 적이 있어요. 작성을 해보시겠습니다. 변수명 하나가 더 필요하죠.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수량, 그치? 여기에 유닛 카운트 수량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수량은 어디에 있는 수량을 가져오면 돼요? 수량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클릭이 되면 얘 수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이 수치 어떻게 가져와요? 얘 누구예요? 아니죠. ATTR로 못 가져와요. 밸류죠. 그렇지. 인풋의 밸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얘가 누군데? 검사를 해보시면 얘가 누굽니까? 퀀터티. 그죠? id 퀀터티라고 해도 되고 인풋이라고 할게요. 여기 안에 this 안에 인풋이라고요. 여기 안에 누구? 인풋에 뭘 가져온다고요? value를 가져온다고요. 그럼 콘솔에도 얘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찍어 보면 저장하고 개수가 잘 들어오는지 보자고요. 콘솔 찍어 보면 못 가져오네. 잠깐만요. find 하고 input이라고 해야지. 뭐 한 겁니까? 여기에서 find input을 찾고 걔의 value를 가져온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 세로 고침 여기에 1이 4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얘를 바꾸면 1, 1, 2, 1, 1 얘도 바꾸면 계속 함수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숫자, 개수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랑 곱하는 거예요? 개수는 변수명 누굽니까? 얘라고요. 유닛 카운트. 변수명 토탈 프라이스에 뭘 저장하라고요? 여기에 각각의 단가랑 각각의 개수, 그 아이템의 개수, 해당 아이템의 단가와 해당 아이템의 개수를 곱해서 그걸 어디에다가 변수명 여기에다가 이 곱한 값을 저장을 하시고 그거랑 뭐랑 더해서 나온 그랜드 토탈 얘에다가 shipping 코스트까지 더한 그 가격을 타겟의 토탈의 내용으로 교체한다. 내용으로 넣어준다. 자,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던 부분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변수명 토탈 프라이스의 토탈 프라이스는 변수명 다시 잡을 필요 없죠. 이거 위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토탈 프라이스는 위에서 0이라고 맨 처음엔 0이라고 이미 잡았다고요. 다시 잡을 필요가 없고 얘는 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된다고요? 이 아이템의 단가와 이 아이템이 누군데 this의 단가 어딨죠? 유닛 프라이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유닛 프라이스랑 뭐랑 곱하고 여기 유닛 카운트랑 곱하고 유닛 카운트랑 곱한 걸 토탈 프라이스에 넣어달래요. 토탈 프라이스에서 넣은 거를 어떻게 한답니까? 이렇게 들어갔으면 그랜드 토탈이라는 걸 확인을 해서
그랜드 토탈이 바뀌었을 거고, 그죠? 그랜드 토탈을 어디에다가 타겟의 얘의 내용으로 넣으래요. 이거의 내용으로.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바꾸는 거. 텍스트 메서드를 쓰면 되죠. 텍스트 메서드 해서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온다고요? 그랜드 토탈의 값이 들어온다고요. 자, 지금 제가 작성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일부러 틀린 걸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calculate라는 함수가 여기고, 이거는 카트가 있을 때 if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얘의 요거의 if문이라고요. 카트 장바구니 합계 구하기라는 얘의 끝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구하기의 끝이라고요. 자, calculate라는 함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고요.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가격이 어떻게 나오나. 새로 고침했고요. 자, 지금 한 번 돌아갔어요. 한 번 돌아갔더니 이 토탈 프라이스가 구해졌을 거고, 토탈 프라이스랑 shipping 프라이스랑 더해졌을 거고, 그래서 값이 여기에 띵 들어와 있답니다. 59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치가 얘들마다 할 일이라고 했는데 왜 59만 들어와 있을까? 지금 59는 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shipping 프라이스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탈 프라이스는 일단 0이었단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이치에서 이 토탈 프라이스가 일단 구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콘솔 로그 해서 위에 유닛 프라이스 했던 거 주석은 일단 지울게요. 도대체 토탈 프라이스에 뭐가 있었길래 왜 계산이 저렇게 되나를 보려고요. 토탈 프라이스가 분명히 유닛 프라이스랑 유닛 카운트랑 곱하라고 했어요. 유닛 프라이스는 얘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 89불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자고요. 콘솔 로그에서 토탈 프라이스를 변수에 찍어보고 있습니다. 변수에 보면 변수에는 8, 9, 95, 100에 50 토탈 프라이스는 잘 지키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토탈 프라이스에다가 이 타겟의 토탈에 이 그랜드 토탈이 그럼 제대로 계산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랜드 토탈을 다시 계산합시다. 그러면 위에서 얘 변수로 잡을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잘라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올게요. 변수명 그랜드 토탈은 토탈 프라이스에다가 쉬핑 코스트를 더한 거고, 그게 타겟의 토탈로 들어와야 된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09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산수만 단순히 해도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하고 뭐만 더해진 거냐면 얘랑 얘만 더해진 거라고요. 자, 이치 할 때마다 그랜 토탈의 값이 아니지. 그랜 토탈의 값이 마지막만 남아있는 거지. 마지막에 유닛 프라이스가 50이고 거기에 59불이 더해지니까 109불이 됐다고요. 얘가 뭐예요? 마지막 이치마다 얘 했을 때는 분명히 89불이었을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얘를 돌아갔을 땐 다시 95불이 된 거예요. 얘를 했을 땐 다시 100불, 얘한테는 다시 50불로 남아있을 거라고요. 왜? 이게 돌아갈 때마다 토탈 프라이스는 새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열자마자는 0이다가 얘한테 돌아가면 0 플러스 89불. 그 다음에 이치 들어가면 이제 89불에다가 다시 얘가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얘가 더해져야 되고, 얘가 더해진 거 플러스 배송비 해서 얘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요거에다가 계속 요걸 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야죠.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어떻습니까? 예, 요거 1대1로 더하고 거기에다가 59불까지 해서 393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2배로 늘어났으니까 요거 곱한 거 해서 계산해서 잘 들어오고 있어요. 816 됐어요. 이거를 풀어서 쓰면, 주석으로 처리해서 풀었으면 제가 뭐라고요? 토탈 프라이스는 토탈 프라이스, 기존의 토탈 프라이스에다가 얘를 더한 거라고 한 거라고요.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기존의 토탈 프라이스에다가 이 곱한 거를 더해서 얘 값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한 방에 플러스는 이라고 해서 바꿨어요. 그죠? 됐습니까? 다 한 거예요.
그치? 한번 볼까요? 이제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나와 있고, 아까 세 개의 케이스에서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열자마자 calculate 작동했으니까. 두 번째는 언제? 수량이 바뀌면. 수량 바꿔보자고요. 여기에 1 해서 수량 2 바뀌면 지금 여기가 바뀌고 있다고요. 또 언제? 눌러서 얘를 삭제하면. 눌러서 삭제해보자고요. 삭제하면 잠깐만요. 삭제했을 때 계산이 너무 빨리 되는데 삭제하면 이게 지금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일단 지운 다음에 지금 있는 거에서 다시 여기 리스트에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돌아갈 때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네. 얘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지우긴 했지만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얘 지우고 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병렬로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지우기도 전에도 일단은 아까 여기에서 변수를 어떻게 구했냐면 칼리스트 li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칼리스트 안에 만약에 이걸 지운 다음에 얘가 확인되면 이 안에 개수는 4개가 아니라 3개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콘솔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콘솔에서 얘 개수를 한번 찍어 볼게요. 요 함수가 돌아갔을 때 쟤의 length를 한번 찍어 볼게요. length. 제 예상이 맞다면 콘솔 로그 수량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calculate total 바로 밑에다가 얘의 개수를 찍어 볼게요. 자, 열자마자는 몇 개? 4개가 나와야 돼요. 4가. 리스트가 4개 있었으니까.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고, 콘솔 좀 볼게요. 잠깐만. 콘솔에 오타, 콘솔, 다시. 자, 열자마자는 4가 나와야 된다고요. 지금 요거. 확인됐습니까? 이걸 지운 다음에는 저 cal 리스트의 length가 3으로 줄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 보려고요. 해볼게요. 그대로 사라고요. 그치? 그러면 이 함수가 작동할 때는 다시금 지금 있는 거에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변수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이 li 여기에 있는 걸 가져와서 cal 리스트에 담아야 된다고. 얘가 요거 카피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cal 리스트에서 변수명 cal 리스트는 다시 어차피 한번 잡았었으니까 다시 VAI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지금 있는 거에서 LI를 얘에 담으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그렇게 하고 cal 리스트의 length를 이런 식으로 뽑아 볼게요. 순서 조금 바꿨어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봅시다. 열자마자 4개, X를 누르면 3개, 드디어 3개 됐어요. 이래야 계산이 맞겠다고요. 계산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393이고요. 지금 얼뜻 보기에 계산이 잘못되는 것 같았어요. 393이고 다시 한번 얘를 빼볼게요. 그럼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93보다 작아야 돼요. 한번 빼볼게요. 오히려 커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토탈 프라이스의 값을 초기화를 안 하니까 그러네요. 그죠? 지금 보면 이 토탈 프라이스의 값은 최종적으로 여기 한 다음에는 아까 열자마자는 393이 남아있다고요. 393이 남아있다고. 그러고 빼면 거기에다가 다시 얘를 더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393에 더해지잖아. 그러면 이 함수가 작동을 하면 무조건 토탈 프라이스는 다시 몇으로 바꿔놔야 돼? 토탈 프라이스는 다시 0입니다. 함수가 작동하면 다시 추기화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거에 리스트의 단가랑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고 얘가 나와야 되겠다고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저장하고 다시 봅시다. 새로 고침했고요. 이제 얘를 빼면 89불이 어서 빠져야 돼요. 빼보자고요. 네, 이제 빠지네요. 클릭을 하면 이제 빠진다고요. 여기 개수가. 얘가 0으로 초기화가 되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 수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이슈가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1111이고요, 지금. 하나일 때는 393이고, 얘만 늘려볼게요. 그러면 50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얘를, 지금 393인데 50이 늘어나면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걸 한번 보자고요. 늘려볼게요. 잠깐만. 맞는 거 아닌가? 50 늘어났죠? 다시 90이 돼야지. 493. 네, 되고 있어요. 다 지웠을 때 0이 돼야 되냐? 보자. 아, 그럼 에러 날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다 지웠을 때는 0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이 품을 하나 더 답시다. 다 지울 생각은 못 해봤어요. 모양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 얘를 다 빼면 얘를 0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돌아갈 때 여기 안에 이 개수 li의 개수는 car 리스트의 length일 거란 말이죠. 이 length의 값이 만약에 0이면 이거 다 필요 없고, 그죠? 0이 아닐 때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0보다 클 때만. 그러면 if을 한번 달아볼게요. if은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과 거짓이면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뭐가? car list의 length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고요. else라고 한다면 뭐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타겟의 토탈의 텍스트로 0만 넣어주면 됩니다. 0. 그죠? 즉 0이면 리스트의 개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여기 이치 car 리스트의 이치가 어디에 들어오면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다고요. 시작하자마자 이 함수가 들어가면 토탈 프라이스는 제로로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car list length에서 얘가 0보다 크다고 하면 하나라도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게 있으면 걔들마다 단가를 구해서 토탈에다가 넣어줘 라는 게 이게 어디에? 여기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다고요. 옮길게요. 얘를 어디라? 여기다가 옮기겠다고요. 참이면 할 일 안에다가 넣겠다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car list length가 0보다 크면 할 일 여기까지 에다가 기존의 코드를 다 넣어줬어요. 0이라고 한다면 타겟 리스트의 여기를 0으로 하자 라고 했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93 빼보자고요. 빼 0. 오케이. 땡큐. 됐습니까? 삭제를 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삭제를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의 conform이라는 내장 함수의 기능을 보려고 합니다. 윈도우의 conform 부분, WSSQL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try yourself 해보면 여기에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물어요. 확인 취소. 그래서 확인을 하면 지우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라고 하면 여기에서 확인이라고 하면 그 뒤에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conform이라는 걸 한번 넣어 볼게요. 언제? 우리가 딜리트를 할 때 얘를 묻겠다고요. 뒤로 한 칸만 다시 한번 가볼게요. 메시지가 있고 여기서 보면 클릭을 하면 tru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캔슬을 하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값이 참일 때 거짓일 때의 일이 다르다고요. 지금 그냥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true라고 했다면 이제 진짜 지워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거를 똑같이 여기에서 내용이 있으니까 얘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conform에 있는 걸 변수로 받아서 그게 true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클릭을 해서 yes를 했단 얘기니까 그때 지우자 아니면 말자 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form이라는 걸로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가볼까요?
아까 누구 여기 지웠을 때 얘 말이에요. 그냥 리무브 하면 안 되겠고요. 이걸 if 문으로 한번 감싸서 해야 되겠다고. 여기에서 변수명 사용자의 메시지 뭐라고 할까? 유저 액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유저의 액션은 뭐라고 했습니까? conform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conform해서 정말로 지울 건가요? 이렇게 해서 물어볼까요? 정말로 지울 건가요? 라고 해서 묻겠다고요. 저희 쇼핑몰이에요. 쇼핑몰에서 상품을 빼겠다는 얘기는 수익하고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지? 화들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래서 얘의 값이 유저의 액션 값이 true라고 한다면 이 부문을 작성을 해서 이게 뭐라고 한다면 if true라고 한다면 그냥 이게 이렇게만 해도 이게 true가 돼요. 얘는 지금 W3 스쿨스는 굳이 얘가 true면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얘가 yes 하면 여기에 true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면 할 일, 거짓이면 할 일 있겠다고요. 참일 때만 뭘 계산해? 얘와 calculate가 돌아가게 하겠다고요. 이게 어디에 들어와? 여기에 들어오게 하겠다고요. 사용자가 yes 했을 때만 그때만 들어오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 그냥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울까? 아무것도 하지 말까? 오케이. else 하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봅시다. 자, 이러고 좀 했고요. 지울 때 이제 물어보는지 보자고요. 여기를 누르면 정말로 지울 건가요? 라고 해서 취소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정말로 누를 건가요? 확대하면 하고 계산도 되고. 오케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카트 페이지 위에 제목도 안 바꿨구나. 얘가 보였니? 제목 마이 카트 제목 좀 바꿀게요. 마이 카트 제목도 안 바꿨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카트 페이지는 다 했네요. 계산도 잘 되고. 여기에 $사인 넣어줘야죠. 여기 마지막에 $사인을 안 넣네요. 계산만 했지.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로 와볼게요. 여기에서 그냥 0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상관없어요. 그냥 $사인 하고 문자로 해서 넣으면 되겠지. $사인 하고 0, 00 뭐 이렇게 해주고, 여기 말이에요. 그냥 0이 아니라 $사인 하고 0을 넣어준다고요. 여기도 이 부분도 그랜드 토탈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랜드 토탈이 문자로 앞뒤로 $사인이 있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문자 $사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사인 있고 한 칸 띄우고 여기다 한 칸 띄우면 되겠지. 한 칸 띄우고 더하기 얘들 변수 더해서 결과적으로는 $사인하고 합계 나온 거가 변수명 그랜드 토탈에 저장이 되고, 그랜드 토탈에 저장된 게 얘의 글씨로 들어간다 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얘 뭐냐? 잠깐만요. 이게 그 앞에 있는 게 문자니까 이게 문자로 인식이 돼 버렸네. 얘들 니들끼리 먼저 더한 다음에 해 라고 해서 묶어줄게요. 그래서 숫자를 더하면 이렇게 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단위가 넘어가면 1000단위를 또 구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안까지 가야죠. 이게 1000이 넘으면 얘가 1000단위가 돼야 하겠다고요. 자, 1000단위를 구분해 주는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방법도 있었고 라이브러리 쓰는 방법도 있었어요. 굳이 얘를 하려고 라이브러리 쓰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얘를 어떻게 바꾼다라고 했었냐면 to localize 하고 en이라고 했으면 됐던 것 같아요. 대충 기억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에 to localize 하고 en localize 하고 en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검색 좀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러분 수업 자료에 jQuery와 자바스크립트 비교에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to localize 자바스크립트에서 아마 저 localize의 L이 대문자일 거예요. to localize data string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to localize string인 것 같아요. 옵션 해서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로컬에다가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쭉쭉쭉쭉쭉 해서 en을 넣어주면 오 만호 hour second minute try yourself 한번 볼게요. 여긴 시간이고 아닌데 숫자를 하는 것도 있는데 number 자바스크립트에서 넘버를 to localize 라고 해보면 en을 넣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fi에 fi라고 되어 있는데 en 영문권 왜 이렇게 많어? English 이건 사우스 US 한번 더 볼게. Try yourself 해서 이건 천 단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띄웠네. 야 그렇게 말고 그냥 en만 하면 이게 점 단위로 바꿔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보면 to localize 해서 en이라고 처리를 해주면 앞에 숫자가 있고요. 그 숫자를 이렇게 점 찍고 해주면 걔를 천 단위로 바꿔준다고요. 오케이 해볼게요. 앞에 누가 있다고요? 우린 숫자가 걔가 있죠. 걔에다가 to localize 해서 L 대문자 string 대문자 en이라고 하면 천 단위로 찍어준다고요. 복사했고요. 우리 거에 가볼게요. total price 얘가 천 단위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다고요. 요게 그러면 이 곱한 거를 천 단위로 한번 바꾸고 여기에 넣는 식으로 해볼게요. 변수명 하나 더 만듭시다. subtotal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얘의 값을 이거의 값을 먹을까 모르겠다. 넣어볼게요. to localize en 해볼게요. 그러고 제 대신에 subtotal을 여기에 넣겠습니다. subtotal을 넣어볼게요. 브라우저 하면 볼까요? 숫자를 늘려봐야 알겠지? 개수를 네, 되는군요. 천 단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천 단위 숫자가 아닐 거니까 천이 넘으면 to localize en에서 걔에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를 넣어주고 있다고요. 그 쉼표 넣어준 거랑 앞에 $사인이랑 붙여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장바구니 이제 진짜 끝. 오케이. 단위가 뒤에 점 찍고 00 있는데 그걸 빼먹었네. 여기 점 찍고 00도 넣어줄게요. 뒤에 이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넣을게요. 오케이. 자 여기에도 옵션이 있어요. 그걸로 해도 되고 그냥 싫어 나 여기다 그냥 점 연결할래 그래도 돼요. 여기에다가 그냥 문자로 점 00 이렇게 해도 연결해도 되고요. to localize의 옵션 중에 뒤에 소수점까지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해도 되고. 자, 그냥 뒤에 점점 찍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 단위로 잘 바뀌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찍어 줄게요. 옵션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살짝 복잡해서 그냥 짧게 하렵니다. 이렇게 할게요. 완성!